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얘기가 우리 송영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온갖 방송에 나가면서 자기가 나는 돈 봉투 받은 적 없다. 모르는 일이다. 내가 선거 때 30분 단위로 일정이 바빴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지금도 반성을 안 하고 있지만 영길이를 제외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실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영길이만 지금 실토를 안 한 그러니까 거고 여기까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요. 의견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그 현근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연기를 딱 봤었을 때 저 정도 직거래까지 저 정도까지 우리가 마구잡이로 일단 밀어붙여도 결국에는 뭐 살아남을 수 있나 보다라고 배우다 보니까 현근택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지금 공천 받겠다라는 지금 의지로 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하는데 나한테 공천을 안 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뭐 배째라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아까 전에 말씀이랑 연결해서 좀 해주시죠. 네, 되게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근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공천 때문에 이러는 거고요. 그렇죠. 그들이 그 사람이 믿는 거는 오직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나는 충성을 다했고 이재명은 이걸 알아줄 것이고 마찬가지로 개딸들도 나를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그렇죠. 현근택도 똑같이 탄원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경도 그렇고. 네,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바쁘냐? 오늘 한동훈 위원장 어디 가지? 오늘 개항이야. 와 나도 개항 출동 이렇게 막 그런 그렇죠. 걸로 바빠. 그리고 와 한동훈이다 이러고 있는데 얘네들은 맨날 하는 게 탄원서 쓰고 진짜 그리고 뭐 자기 당내에 있는 그런 비명계 경쟁자 공격하고 막 이러는 어둡고 음습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굴이 다 썩어 있어. 왜냐면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맨날 그냥 골방에 앉아서 인터넷 댓글 쓰고 청원서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알바하고 맨날 뭐 서민한테 가가지고 서민 못생겼다 이러고 앉았고 이러니까 애들이 정상적인 그런 사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개딸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서명 교수님한테 못생겼다고 댓글 썼습니까? 아니 이제 옛날에는 그 말에 좀 야. 신경을 썼는데 지금 수술했고 나서는 이제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완전 기욤이 그 자체신데.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뭐 될까 말까 한 그런 진짜 민주당의 당원 몇백만 중에서 5만 정도가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 예를 들면 당의 최고위원 뽑을 때 이미 공지가 돌아 개딸끼리. 그래갖고 그렇죠. 뭐 야 이번에 1번 3번 예 1선 3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내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친이 쿠데타 세력, 친이 그냥 이재명 친이 개딸 세력 이 당을 갖다 완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하냐면 점점 개딸들한테 더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야. 김어준이 지령 내리면 그대로 하고 이재명한테 이제 다 뭐 그냥 하는 거야. 개딸 당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이런 게 바로 히틀러가 했던 말하면 안 되고 히틀러만 하면 되지. 네. 그래 그 사람이 히모 씨가 했던 인민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파퓰리즘이 이런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집권을 했었잖아요. 네, 선거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유겐트인가 뭐 이런 애들 뭐 불러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위대. 중국에서도 똑같죠. 그 모택동의 문화혁명 같은 것도 다 홍위병들 동원해서 했는데 개딸인 그 거죠, 홍위병이 그래서 홍위병 같은 애들은 어리기라도 하지. 개딸들은 다 쳐늙어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오늘 이 선을 넘나드는. 네. 오늘 엄청난 토크가 나오고 있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교수님 그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진짜 개따라가 됐다라는 게 맞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보복운전의 대가 이경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한테 이번 총선에 맞춰서 1심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공천을 배제한다는 당원 당규 삭제하지 않았냐. 놀랍게도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황운하 또한 마찬가지로 1심에서 3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합 판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만 그거를 적용을 안 시켜주냐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왜 이경만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탄압을 당해야 되냐? 자기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의 기준이 뭔가라고 물어보면서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 4천 명에 가깝다. 이 당원이 어떤 당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개딸이겠죠. 그렇죠? 내가 개딸들한테 2만 4천 명이나 이렇게나 많은 개딸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왜 나를 갖다가 공천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경의 얘기인 거예요. 보복운전해가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우길 수 있는 게 교수님 얘기하셨던 인민민주주의의 모습이 지금 민주당의 개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사람은 있잖아요. 정말 뭔가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쵸. 이경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 이경은 보복운전한 준비만 돼 있는데 오직 개따라고만 소통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이 사람이 하긴 해서 이제 이걸로 이제 판결을 받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그 방송에서 진짜 패널 잘리기 전까지 그 했던 수많은 그런 막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재판을 다 한다 그러면은 거의 5억 7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될 그런 되게 중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황운하에 3년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지도부에 얘기해야지. 왜 애꿎은 경찰 조사하고 왜 퍼포먼스 이렇게 쇼하냐?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지.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박용진이 이번에 그 현근택 사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현근택한테 공천을 주면 그거 망천이다. 민주당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은 즉각 조치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뼈를 때려가지고 뼈가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진짜. 위원장은 애당초 현근택 문제에 대해서 현근택의 현자도 꺼내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다면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있었다면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한동훈 위원장 또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이제 뭐 한 20-30명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비명계들이 다 탈당하지 않고 이제 당에서 남아 있는 이유는 사실 걔네도 아는 거죠. 사실 그 아무리 이제 민주당이 지옥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용진도 역시 당선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고 그냥 한 자리 뭐 하겠다. 전 차라리 있잖아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그 민주당은 이미 거기 안에서 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정도 이렇게 싸우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으면 저는 박용진 정도 되는 사람은 그냥 따라서 나가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진짜. 이상민에 비교하면은 박용진은 약간 쩌리 같은 느낌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용진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다른 뭐 장경태 이딴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다 나가주면 민주당은 더 이상한 당이 되고 그래서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나중에 평가를 받을 텐데 저는 그 당에 붙어 앉아갖고 뭐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냥. 그 박용진조차 그렇게 삼성 저격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법안 만들어내고 유치원 3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난리를 폈던 박용진이조차도 이재명을 비판하고 앉아 있는데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 거겠습니까? 나쁜 인간이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반드시 치워내야 됩니다. 이재명 같은 지금 돌덩이를 치워내야 되는데 이 돌덩이를 치울 것이다.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다른 데도 아니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원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덩이를 치우겠다. 돌덩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뭐 준석이도 될 수 있어요. 준석이도 돌덩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이재명 지역구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을 치우고 원희룡에 나가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라이브에 나왔던 그 듣보잡 변호사는 그 돌덩이가 용산이랍니다. 네. 정말 난 이런 애들은 그냥 구속해야 돼. 진짜. 아니 너무 맥락이 없잖아. 무슨 원희룡 장관이 그럼 돌덩이 치우겠다는데 그 용산이겠냐? 그리고 저는 이번에 원희룡의 결단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재명이 또 이제 계약을 민주당 텃밭에 나와서 또 국회의원 돼서 방탄 쓰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이제 좌절하고 질 때 딱 필마 당기를 원희룡 쫙 나와서 야 이재명 내가 죽인다. 그렇게 되는 거지. 돌덩이 깨부수겠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아니라 보궐선거 때 이제 이재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 당시 개항이 유권자 수가 12만밖에 안 돼요. 그래서 11% 차이로 이제 이재명이 겨우 이겼는데 55대 43가 이겼는데. 표차는 10,000표 차이도 안 나. 그럼 거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지역 기반이 원희룡 장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도 그거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양에도 이재명 지역 기반을 버렸죠. 그렇죠. 계양에도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있고 내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우리 지역구라는 거에 부끄러움을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이 이제 이번 출마로 인해서 이제 비례로 도망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 원희룡 전 장관이 이렇게까지 지금 돌덩이 치우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비례로 도망간다.
한다면 네. 민주당은 진짜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재명은 그래도 당선될 수는 있겠죠. 뭐 비례 뭐 한 4번 이재명은 정도, 4번 그렇죠. 정도 받으면 되는데 비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 그러면 이재명은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대표란 놈이 탈당을 해. 탈당을 해서 비례대표로 나가야 위성정당으로 또 위성정당 나가서 나가야 해야죠.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라 하냐면 병립형과 위성정당을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미 밑그림 그리고 있는 걸로 봅니다.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선거제도랑 비슷한 취지로 가자. 네. 그게 이제 사실 양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 그거를 밀어붙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비례를 빼가지고 비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한동훈 위원장은 뭘 가져왔냐면 지금까지 계속 뭐 특검 받아라 이딴 소리 하고 막 뭐 해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물줄기를 거슬러서 우리가 이제 먼저 공격을 해. 야, 우리 이렇게 할 건데 니네 어떻게 할 건데? 니네 뭐 답해. 니네 빨리 답해. 이렇게 역공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이번에 진짜 비례로 나오는 그런 정말 쪼잔한 수를 쓴다. 민주당 폭망이죠. 저는 그러면 진짜 민주당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같이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이것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출마 안 할 수도 있지만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거는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자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건 아닌데라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지금 진짜 진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라고.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 뭐 비례로 나가기 싫으면 뭐 호남으로 나가면 되지. 호남.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재명은 지금 주랭란 치는 꼴밖에 안 되는 너무 거예요. 복잡할 거예요.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디든 쫓아갈 거라고. 그러니까 호남 가서 한다 그래도 그것도 뭔가 또 이슈가 되고 선거판이 완전히 민주당에 이제 불리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니까 저는 이런 원희룡 같은 사람의 결단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 출마하겠다는 이 박은식 비대위원회의 그런 멋있는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네. 우리 지금 아까까지 1시간 동안 얘기했었던 이경. 네. 뭐 그리고 또 근태기 네. 뭐 이딴 얘기하고 있다가 네.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지금 메시지 들어보세요.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달라. 네.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메시지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네. 있고 이경은 지금 무슨 뭐 지금 얘기하기도 쉽고 막 현근택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저렇게 추잡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고 이 비교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룡 이분도 이제 대선을 노리고 있고 홍준표도 대선을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분의 행보를 보면 너무 다른 게 홍준표는 정말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냥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이 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당선이 돼서 대구시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희룡 이분은 이제 경선 치고 대통령 도와서 이제 본선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국토부 장관 하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 몸을 던지잖아. 저는 대선은 이런 사람들에게 저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홍준표 네. 이분은 저는 은퇴하셔야죠. 은퇴밖에 길이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그 대구시장 끝나고 나서도 더 하게 된다면 이건 노욕이죠. 지금도 노욕이죠. 충분히 사실. 노욕입니다. 네. 맞습니다.